박태환이 어제 그제 아마 아시아 선수권 수영대회에 나가가지고 이 금메달을 100, 200, 400, 1500 자유형에서 4개를 땄습니다. 그 중에 200m 기록은 올림픽 은메달 기록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정말 박태환을 그렇게 우리가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더 잘할 수도 있었을 건데, 정작 체육계 비리는 자신들이 저지르고는 체육계 비리 음단을 이야기를 하면서 박태환을 모델 케이스로 삼아가지고 올림픽에 나가지 말라고 김종 차관이 나와서 협박을 했다. 이 정권의 정신 상태를 저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하긴 지금까지 벌어진 일만 봐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상식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비판을 했습니다. 무슨 수박보수 새끼 자빨 견성 드러내고 이제 돌아가네. 황장수 너는 자빨이야. 제가 그리고 뭐 뉴스 브리핑을 하는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나 태도까지도 저 겁니다. 앞으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굳이 찾아서 안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텔레비 틀면 오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형식이나 방법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나도 53살쯤 돼서 이렇게 사는 부분이에요. 나쯤 되려 그러면 권력과 출세와 이런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 방송이나 하면서 대중 계몽하겠답시고 이렇게 살 때는 보통 고집으로 하겠습니까? 저보고 내 생각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내가 이 방송을 하는 스타일이나 방식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누구 소리 들을 것 같았으면 이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저보고 무슨 말이 바뀌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 정말 이 말을 돌려드릴게요. 나는 정권 초에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기록도 가지고 있어요. 문서로 했습니다. 국정농단에 지적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3인방 찌라시 터지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3인방은 물러가라고 정윤회하고. 터지고 나서는 앞장서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병헌 때 이게 나라냐고 했습니다.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요. 왜 이걸 갖다 이런 따위로 처리하냐고 이야기를 했고 수많은 건의문들을 보냈고 가지고 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권이 어려울 때 국회법 개정안이나 이럴 때 몸을 던져서 그리고 국정원 뭐 계획이니 이런 걸 가지고 힘들 때 잘 되게 해보려고 노력도 했고 그 과정에서 제 이미지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감수하고 했습니다. TV에서도 몸을 던져서 정권이 흔들리지 않으면 계획을 할 줄 알고 흔들리지 않으면 부패 척결을 할 줄 알고 또 왔습니다. 그랬더만은 저는 알고 보니까 똥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적을 향해서 지수되는 똥개 소모품에 불과했고요. 제가 뒤늦게라도 제가 똥개에 불과했다는 걸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똥개 되지 마십시오. 잘못된 거는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쳤거나 그 직책에서 이해갈 수 없는 짓을 한 거는 잘못된 거지요. 뭘 옹호하고 이상한 논리를 갖다 붙입니까? 종북요? 웃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진핑하고는 그렇게 잘 놀아놨습니까? 종북 척결요? 갖다 붙일 때 갖다 붙이세요. 부패가 사라져야 종북이 척결됩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부패입니다. 부패 커넥션 일부 재벌가요. 왜 이럽니까? 국가의 시스템을 사유화하면서 선출되지 않은 1+1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1이 재벌가 짝짝꿍 하면서 사기치고 놀아난 게 이 사태의 본질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통령은 40년 전과 똑같은 짓을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내 목을 매다세요. 내가 입장을 바꾸나.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 와중에 기가 찬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요. 어제 야권의 대선 후보 6명인가가 회동을 했는데요. 여기서 정말 좀 웃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 변호사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탄핵 때나 또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나고 난 이후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요. 막상 자기가 칼자루를 쥐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박 대통령 스스로 결단해 먼저 퇴진을 선언하고 이후 질서 있게 퇴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려준다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나머지 후보들과 국회 추천 총리를 합의했습니다. 제가 야당이요, 대통령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책임을 묻는 데는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심플하게 있는 그대로 잘못했으니까 대통령한테 책임 물을 방법은 탄핵밖에 없고 퇴진이나 하야는 야당이 원하겠지만은 물러갈 사람이 아니고 안 물러가겠다고 이미 뜻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탄핵하면 되고요. 총리 부분은 제안했다가 거부하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자, 자신이 추천하는 거국중립 내각의 총리를 앉혀서 탄핵 기간 동안에 그 총리가 자신이 당선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당선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박 대통령이 퇴진하겠다. 뭐 3개월만 시간을 주라, 4개월만 주라. 이러면 대신 너가 추천하는 총리 받아줄게. 그 총리가 국정을 장악하고 장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나는 그때 물러나겠다. 그러면 그 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2달 안에 대선을 치르면 되지 않겠느냐. 어느 쪽이든 한마디로 자신의 유리한 앞잡이 격인 사람이 총리를 하게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문재인 대선에 가는 게임을 보는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앞세워서 국정을 농단했다라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종목이 다른 것을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뒤섞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본질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요,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그렇게 질서가 없지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은 탄핵되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면 그 순간에 직무 정지되고 현재 총리가 하면 되고요. 황교안이를 어떻게 놔놓을 수 있냐? 아니 그러면 애초에 최순실 사태가 안 생겼으면 박근혜, 황교안 이 두 사람 체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데려온 반기문을 상대해서 대선을 그러면 치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안 할라 했습니까? 그것도 하려고 한 사람이 이제 반기문도 여러 가지로 어렵게 돼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물러나기 직전까지 가 있고 여권의 지지율도 엉망이고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이 직무대행을 한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거국중립 국회 추천 총리에 집착을 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도와주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집에 갈 수 있도록 퇴진 후에도 명예를 지켜주겠다. 자, 말 쉽게 하세요. 자, 우리 말대로 해주면 그리고 니 빨리 집권 내려놓고 집에 가면 그리고 우리 쪽으로 권력이 넘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협조해주면 니 법적으로 처벌 안 할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변호사입니까? 사건 브로커입니까? 이 지금 브로커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플리 바게닝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뭔가 하면 미국의 검찰이 마피아 같은 거 수사할 때 그 마피아의 행동대장 하나를 잡았습니다. 얘는 현장에서 총을 쏴서 사람을 죽여서 해낸 법입니다. 그런데 네가 네 위에 마피아 보스가 저지른 죄상을 다 까발리면 네 이 죄는 면해줄게. 이런 게 플리 바게닝입니다.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 안 되는 죄를 저지른 중대함 더 높은 더 심도 있는 이 사람의 역할이 1이라면 한 10, 100쯤 되는 사람을 풀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네 죄를 감추어 주겠다라는 게 플리 바게닝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벌어진 이 범죄에서 최상의 탑에 있는 사람입니다. 탑하고 무슨 플리 바게닝을 합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공정하다는 헌법 정신을 뭉개는 겁니까?
대통령은 법을 어겨도 물러만 나가고 집권을 도와주면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그 흥정을 국민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합니까? 이런 정도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명예로운 퇴진을 돕겠다라는, 퇴진 이후에도 명예롭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뭡니까? 명예는 지켜져야 될 사람한테만 지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명예를 지켜주고 안 지켜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권한을 국민한테서 부여받았습니까? 어제 그 모임도 웃겨요. 대선 후보 뭐 6명인가 하는데 심상정이도 들어있고 천정배도 들어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추미애 대표는 빠졌습니다. 뭡니까? 누가 그 사람들한테 대선 후보 자격을 부여했습니까? 몇 프로 이상 나와야 대선 후보입니까? 이 최순실 와중에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 박살이 나고 여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박살이 났는데도 저들 지지율 하나도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대선 후보라고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합니까? 자, 2차 대전 때 예? 독일군이 뭐 소련의 한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레닌그라드를, 스탈린그라드를 포위했습니다. 자, 항복하고 나오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항복하고 우리 편에 서서 싸우게 되면 너네 가족들도 다 보장해주고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지금 최고 통첩 항복 근유 아닙니까? 자, 이게 지금 전쟁을 하는 겁니까? 법을 집행하는 과정입니까?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어긴 탈법을 한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나에게 넘어오도록 협조한다면 네 죄는 들어줄게. 그래서 죄는 적당히 덮고 당신은 퇴임 이후에도 편안하게 살게 도와주겠다. 자, 이 흥정을 끝없이 해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미애 대표가 1대1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도 이 말을 했을 겁니다.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깼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나서서 이 말을 합니다. 자, 최근에 LCT 문제를 박 대통령이 한 열흘 전에 걸었습니다. 이영복을 잡았습니다. 자,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오해가 되게요. 문재인 대표는 법이 자신의 말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움직이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높은 사람끼리 합의해서 봐주는 거고 법은 평범한 서민이나 백성들만 지켜야 되는 겁니까? 중세시대에 예? 왕은 살려주고 적국가에 평민으로 멀리 가서 살아라면 살려주겠다. 장수만 죽입니까? 이 무슨 법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가기 위한 법입니까? 법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을 유리하게 법을 갖다 붙이는 사람이 어떻게 법조인일 수 있으며 어떻게 대통령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같이 지금 대통령이 이성을 잃으니까 문재인 대표도 같이 이성을 잃었습니까? 자, 한쪽이 그렇다면 남은 사람들이라도 이성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을 보고 이 흥정을 구경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뜯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자들, 문바들이나 노빠 되시는 분들은 이런 때도 말 한마디 안 합니까? 거국중립 내각의 총리를 내놔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 대목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인지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도 안 해봅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하고 거국중립 내각 총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박정희 잘못하면 박통에 대해서 정해진 헌법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탄핵하는 게 깔끔한 겁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200표가 안 나오면 국민이 더 분노할 거고 헌재에서 만약에 기각을 시키면 국민이 또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1차로 국회에서 200석 이상이 동의해서 물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정리하면 되겠죠. 어제 검찰 공소장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후에 특검 등을 통해서 더 추가되겠지만요. 그리고 의결 200명 이상이 여야 의원이 의결하면 됩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32명이 탄핵을 돼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국회 법사위원장이
헌재의 검사로서 기소를 하면 됩니다. 탄핵에 대해서요. 그리고 헌재 판결을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가지고 불안해서 내가 대통령으로 갈 수 있도록 대목질을 곳곳에 확실히 하고 싶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본질입니까? 자, 다른 국민들의 눈은 두렵지 않습니까? 촛불의 90% 정도가 동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촛불 나가서 길거리에 촛불 든 사람은 다 당신 편이라서 당신 말에 이의를 제기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 마음대로 봐줍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요. 탄핵되어서 설사 내년 12월 18일 대선 하루 전날 집에 가더라도 탄핵은 탄핵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탄핵이 실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상 최초로 탄핵이 되어서 집에 가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봐야 이 나라 국민들도 정신을 차리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인간들도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면 검찰에 기소를 받아서 법적인 절차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아이고 딱해라 어쩌나 감성이고 좌우에 빠돌이들의 감성이니 보복이니 필요 없습니다. 박근혜 깜빵에 보내야 된다.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불쌍하다면 우리는 개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불쌍하다는 사람은 당신들이 불쌍하거나 안 그러면 이 문제에 권력을 어떻게 내가 넘겨받기 쉽게 항복을 받을까? 항복하면 살려줄게 말하는 당신들이 불쌍합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 정신 차리세요. 그런다고 당신한테 대권 자리 가지 않습니다. 흥정한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길 바랍니다.